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을 포함한 전남과 경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공식화하면서 우리 지역 우주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역할이 연구, 인재개발로 국한돼 있어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남다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미국에서 발사된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6개 탑재체 가운데 고해상도 카메라와 감마선 분광기 등 4개가 항우연과 지질연, 애트리 천문연 등 모두 대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개발 중인 우주망원경 스피어X 시험 장비 개발에도 해외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천문연구원이 참여해 대전 우주기술의 역량을 드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경남과 더불어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이처럼 국내 최고 수준인 대전의 항공우주 연구개발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연구, 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다만 삼각주 가운데 발사체는 전남, 위성은 경남이 맡고 대전은 연구, 인재 개발에 집중하는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한 국방혁신도시와 연계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는 신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방사청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과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국방과 우주 부분을 계속 결합시키는 거. 수도권 이외에서 가장 많은 64곳의 우주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둥지를 들고 있어 초소형 위성과 우주 쓰레기 처리 등 선도기술 산업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우주 쓰레기,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즈니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선도 혁신 사업들을 대전시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곽희정 통부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상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을 우주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책 담당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처럼 전남과 경남 2곳만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발표에도 과기부가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변화가 없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 발표에 반대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항공 우주 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대전과 전남, 경남에 미국 나사를 모델로 한 계획을 언급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지역 균형 발전 문제는 기회 공정의 문제라며 지역 재정 자리권 확대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굳은 날씨에도 바깥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이동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전의 한 자치구가 수억 원을 들여 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널찍한 실내 공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옵니다. 여성 휴게실과 쾌적한 회의 공간까지 갖춘 대전 유일의 이동 노동자 쉼터로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대리운전이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이 많은 노동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무료로 쉴 수 있게 하겠다며 세금 3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182제곱미터에 육박하는 넓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0명에 불과합니다. 대전 송촌동 골목 구석에 있고 오토바이 주차면만 6곳 있을 뿐 차량 주차가 어려워 이동 노동자들이 휴식을 위해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동 노동자들 중 70% 이상이 쉼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10명 중 8명 이상이 작은 규모라도 여러 곳에 설치됐으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일에만 문을 열어 정작 주말과 공휴일에 일이 많은 이동 노동자들에겐 무용지물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날은 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개소식 이후 8개월간 쉼터를 날리는 뚜렷한 홍보도 없어 이용은 더욱 저조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궂은 날씨에도 쉴 곳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아파트 재활용품장 옆에 있는 그늘에서 잠시 쉴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측은 꾸준히 홍보하고 쉼터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완해 이용자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더 활발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고 내년에는 월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이 같은 쉼터는 수요가 많은 유성구에 올해 안에 198제곱미터 규모로 또 만들게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 방식을 보완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아산시 모정동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관로 매립 작업 중이던 55살 중국인 노동자 A씨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데다 관로 매립 공사가 규정된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이 소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과 고용부 관계자는 시공사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 나들목 인근에서 SUV 2대와 승용차 1대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엔진에서 불이 나 전소됐고 승용차 운전자 73살 남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체 구간에서 차량이 제때 멈추지 못하고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과 태안, 서천, 부여가 시군 자체가 없어질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충남에선 천안과 계룡을 빼고는 모두 위험 지역인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원인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수는 10년 전에 비해 10.4%, 농가 인구는 23.9%가 감소했습니다. 충남 지역 역시 농촌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농가 수는 2015년 대비 7.5% 감소했고 농가 인구는 13.6%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2015년 41.5%에서 지난해에는 52.5%를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시군 자체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전국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은 45곳으로 이 중 44곳이 농어촌 지역이며 충남은 청양과 태안, 서천, 부여가 포함됐습니다. 천안과 계룡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지역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아산은 소멸 주의 지역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는 지역사회 소멸뿐 아니라 농업 생산성 약화와 작물 생산 차질을 불러와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이제 인구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의 세금 기반이 됐든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것들도 결국은 자원인데 그 자원이 이제 외부로 유출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현실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농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도 국정 과제로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위한 정착 지원 강화, 귀농귀촌 지원 정책 확대, 전국의 친환경 농업 생산 직접단지 120곳 구축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 대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부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농 귀촌 정책이라든지 청년용 유입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현지와의 융합이라든지 거기서 적응을 하실 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농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과 함께 각 부처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도가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 1,722억 원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2년간 충남도에 420억 원, 인구 감소 지역인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9곳에 1,302억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금산구는 전국 최상위 4곳 중 하나로 선정돼 210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청양과 부여도 각각 168억 원을 받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각 시군은 도시민을 유치하거나 교육, 문화, 관광 등 지역 거주 여건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흠 지사에 대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 용역은 기존 공공기관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국 공공기관 통폐합이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홍성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 6천만 원을, 뇌물 공여자인 화물운수업자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43대의 화물차 트랙터의 증차를 도와주고 5차례에 걸쳐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B씨와 C씨는 뇌물 공여죄와 함께 불법 증차를 통해 얻은 번호판을 매도해 15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낙후된 지방의 원도심에 벤처 창업 기업들이 안착한 뒤 성장 동력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제반 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책인 만큼 꼭 성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기본 구조는 원도심 내 2개의 벤처 빌딩에 150여 개 창업 기업이 입주해 3년 뒤 배출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 모두 500개 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벤처 빌딩엔 이들 기업을 위해 사무실 외에 회의실과 소규모 실험실 등이 제공되고 제품에 대해 자문해줄 협력기관도 입주해 기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체계론 걸음마 단계인 벤처 창업 기업들의 성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내 생존율은 29%. 이보다 훨씬 높은 안착률을 보이는 판교밸리의 경우 연구 개발은 물론 디자인과 마케팅, 홍보 기능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상품 개발비를 지원할 투자자 그룹과의 조달 루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게 되면 사업 기간 동안에 이 창업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우선 제품 개발의 안정화를 위해 연구 장비와 시설이 우수한 천안권 대학들과 입주 기업 간 산학연 프로그램 등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정기적으로 투자 기관과 기업들 연결해 자금을 확보할 창구도 마련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권위자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할 지원 예산도 세워 시장 개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도 원도심에 정주할 공간과 연구개발, 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해 수도권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천안 주변의 대학들과 연결을 해서 협업하고 원도심의 기반도 조성을 해서 대학도 살고 지역사회도 살고 기업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프로젝트는 정부가 낙후된 지역에서 첨단 기업들이 성장해 원도심을 살리는 국내 첫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0년간 펼쳐질 대장정이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CJB 김세범입니다. 충남도는 일본 굴지의 반도체 회사인 칸토덴카 화인프로덕츠 등 글로벌 기업 3곳과 도내 4,7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외자 유치는 민선 8기 들어 처음이며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천안과 홍성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게 되고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5년 동안 7,500억 원의 매출 신장과 160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과 균형발전 문제를 다루는 한국 언론과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중심 언론 문화 개선 등을 위한 제언 등 다양한 주제 발표에 이어 성공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한서대학교는 몽골의 항공산업 발전과 한국과의 국제교류에 힘쓴 공로를 인정해 뭉크 나산 몽골 민간 항공청장에게 명예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몽골 항공청은 최근 조종사 등 자국의 항공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오는 2027년까지 한서대학교에 위탁했고, 뭉크 나산 청장은 몽골 항공산업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운행되고 있는 1000대 규모의 모든 배달용 이륜차가 2024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환됩니다. 세종시는 이륜차 판매 대여기업인 바이크뱅크, 배달 대행 플랫폼 기업인 로지올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배달용 이륜차를 100%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고 충전시설 60기를 주요 지점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